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감소통 시리즈 건강한 노후의 심리적, 신체적 웰빙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심리 코칭을 통해서 더욱 만족한 삶을 도와드리는 레코칭 전문 코치 오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레코칭 처음 들어보는데요. 레코칭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포츠는 심리 코칭과 레포츠를 더한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레코칭이 심리 코칭과 레포츠를 접목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레포츠라는 게 레저와 스포츠의 또 합성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레코칭이라는 걸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손사고가 좀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손을 다치고 나니까 사는 것도 굉장히 우울해지고 좌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게 100%좀 회복은 어렵다고 하시니까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같이 아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집에서 두문불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재활 차원에서 뭔가 운동을 해보자. 근데 자전거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거든요. 억지로 이제 손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좀 손 근육을 키우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자전거를 못 탔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200km를 타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너무 놀라운데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그렇게 용기가 났나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건강해지고 싶었던 저의 욕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부산, 서울. 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400-500km 되나요? 오, 네. 거의 근접하게 맞추셨는데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서울, 부산, 서울이 왔다 갔다 하면 1000km예요. 그게 이제 75시간 내에 완주하는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나갔었고, 갔다 온 이후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또 1230km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대회에 나가면서 제가 성취감을 느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나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성취감의 경험을 삶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어떨까 하면서 만든 게 레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예. 우리 교수님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몸이 아팠고 그걸 극복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물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그 경험을 나누어 주려고 프로그램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자전거 못 타는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제 전문인데 한번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장거리 자전거 타는 대회 연령대는 다 젊은 분들이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장거리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스케줄을 조절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으세요. 높다면 어느 정도 연령대인가요? 평균 연령이 5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대 이상? 네. 그렇군요. 네. 제가 프랑스 갔을 때는 정말 나오신 분들이 뒤에 모습 보면은 굉장히 날씬하셔가지고 젊은 분인가 보면 앞에 가서 보면 정말 막 70대, 80대 분들까지 봤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도 저희가 대회했었는데 200km 대회에 우리나라 분들 중에도 70대 되신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완주 다 샀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오 교수님, 오 코치님, 네, 우리 코치님 말씀처럼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은 더 힘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노화가 되시면서 예전과 달리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니어분들한테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삶의 질이 건강으로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코치님이 소개해 주신 이 레포츠, 이 레코칭이 이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되실까요? 제일 궁금합니다, 그게. 네, 물론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여유가 있어야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또 젊으니까 한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자신의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레포츠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하루지만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려면 레포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니어 어르신 분들께 레포츠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레포츠, 레저라는 건 시간이 없으면 불가능하시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면 특별히 어떤 부분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심신의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죠. 먼저 여기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인생 곡선 만족도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사실 어떤 모양인가요, 지금 이게? 살짝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잃어가니까 상승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자료 찾아보니까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나의 가능성, 내 자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오히려 그 책임감 그리고 그런 무게감이 나의 삶의 만족도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년퇴직이 가까워오는 60세 전후에서 사회적으로 이제 퇴직을 하고 그리고 양육에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자녀들이 좀 이제 출가하는 또는 직장생활하는 그 시기가 되면서 오히려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이렇게 유지의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요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결혼 만족도도 요와 유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굉장히 힘든데 자녀들이 이제 자신들이 독립을 할 때 오히려 부모님들이 만족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코치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네. 그렇죠. 손 교수님의 삶의 만족도는 지금 어느 정도이실까요? 좀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럼 혹시 요 정도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은 인생 U자에서 이제 거의 금방 끝나시겠네요. 만족도에 확 올라가실 수 있는 시기가 되겠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응원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계속 그 레코칭, 레포츠가 너무 궁금한데 특히 이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도 사실 저게 내가 가능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보실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못 타서 그런 마음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혹시 레포츠를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보신 것 중에 기억나는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네.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많지만 네. 그 중에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60대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하셨대요. 따님을. 그래서 뭐든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자전거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결국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배우지 못하셨는데 그게 왠지 숙제로 남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이제 레코칭에 접하시면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자전거를 타시게 됐거든요. 근데 타신 다음에 그 타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요? 저도 그때 정말 감동이었었는데 이제 그 자전거 하나 탄다는 것이 이분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숙제처럼 못했던 이 부분을 해냈네? 이 자신감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 자신을 보면서 처음에는 엄마 넘어지면은 뼈 붙지도 않아. 남편분도 걱정을 많이 하셨었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연습을 하니까 뭘 하고 있네 이런 가족들의 시선이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 이분이 탔을 때
박수와 함께 같이 타겠다고. 오.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내가 정말 아내로서, 엄마로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었지만 뭔가 허전한 그 부분은 나 자신에 대한 그 존재 확인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내가 해낸 이후에는 그렇게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이 바뀌니까 나도 지금부터라도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셨다고 해요. 네. 저도 깜짝 놀라고 너무 저도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코치님 너무 멋진 사례예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레포츠가 자전거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실 수 있겠네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제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전거를 통해서 이제 성취감을 얻었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자전거가 뿐만 아니고요. 걷기, 그냥 동네를 걷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수영, 그리고 등산, 모든 내가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행동은 다 포함한 레포츠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근데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제주도에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주도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정말 핵심만 잘 물어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제주도에 내려간 이유는 조금 더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해 드리고 싶었었고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바다가 전 4분면에 있기 때문에 해양 스포츠까지 넣으려고 내려간 거고요. 제주도가 아니어도 그냥 동네길 그리고 정말 동네 뒷산 그리고 이 한강 자전거길 어디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밖에 안 나가더라도 뭐 실내에서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군요. 네네. 여기 지금 사진이 어디든 가능하다는 사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런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상의 장소들이 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코치님 말씀 들으니까 운동이 우리 웰빙, 마음의 웰빙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포츠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성취하고 재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외도 괜찮고 실내도 괜찮고 뭐 탁구 같은 것도 실내에서 하는 거고요. 또 집에서도 사실은 뭐 줄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실내, 실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레포츠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다양한 레포츠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내에서도 어떻게 심신의 웰빙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우리 교수님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